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8월 13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새벽에 아주 큰 천둥 소리가 들리고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약간 잠잠해졌네요. 뭐 이렇게 비가 오면은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는데 주의들 하셔가지고 큰 그 사고 없는 그렇게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죠. 8월 22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의 그러니까 당대표 이걸 또 잠깐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작은 머리를 쓴 것 같지 않는데 그 뭐라 할까 뭐 장비하고 저쪽에 누구야 뭐 그 오나라에 그 옛날 그 뭐 간호로 갔다가 나중에 여몽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성향이 막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 원래 저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또 나름대로 또 머리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당대표가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본인도 뭐 한 4년 이상은 남았지만은 대권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김경수. 물론 이제 뭐 생각이 서로씩 약간씩 틀리는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론을 하지만은 꼭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하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향후에 이 사람들이 움직일 거고 이 사람들과 그 지금 정청래 당대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합 집산이 있겠죠. 세력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에는 이 사람들의 각축전이 민주당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만 이제 뭐 조경태하고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도 나왔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그 비토되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네 사람이 경쟁해서 누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 또 김민수란 사람이 봤어요. 그 전에 대변인 잠깐 하다 나와가지고 이런 방송에서 뭐 서너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는데 생각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 임종석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김민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로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레이스가 펼쳐지겠죠. 나름대로들 대단한 저는 정치인들의 그 은근한 그 끈기 인내 요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정도로 저걸 받으면은 그냥 정치 그거 버리고 편안하게 살 텐데 먹을 만치 뭐 준비는 됐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마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욕을 먹든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짓든지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근데 그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삶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부분은 또 그런 게 맞지가 않는 게 있어요. 물론 그나마 그래도 정치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강복 80년이죠. 80주년이 되는데 이 지금에서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한 뭐 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인 우리 그 대한민국이 북한에 뭐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까? 11만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9.8만인가요? 남한이?
이 좁은 땅에서 세계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모든 것에 굉장한 뭐 특히나 우리 그 삼성, 현대, 화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대우라든가 LG. 저는 뭐 제 주변에 진짜 이런 대 그룹들하고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대단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먹여 살려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가. 물론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 재벌들을 갖다가 좀 홈전 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고마운 그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조금 이제 스스로들 자정해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요즘 뭐 어디서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직되는 뭐 회사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원들 진작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고 좋은 자원들이 그래도 있었구나. 뭐 장동훈이라는 사람, 김민수라는 사람. 그런데 이제 좀 성급한 사람들이 자꾸 장동훈 얘기를 위로 올리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자원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지금 대통령 하던 사람도 끌어내려져 가지고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이끌려고 앞으로 나서면은 중간에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김민수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대통령 선거는 4년 이상 남았고 총선은 3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은근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온전하게 모든 걸 다 갖추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모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아래서 힘을 비추고 길러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많이 놀랬었죠. 대단하다 저 친구.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좀 그 뭐랄까 배신자 낙이 찍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혁이라는 사람도 실은 한동훈하고 같이 한동훈 밑에 있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 그쪽 그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그런 인식을 굳히고 있는 건지 이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당력을 집중해서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간을 좀 두고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장동혁 의원이 뭐 인기가 지지도가 올라가니 뭐 하면서 굉장히 또 김문수 씨를 폄하하더라고요. 김문수 씨가 보는 것은 유비현덕이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힘을 비축하거나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영원히 조조한테 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비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상고초를 해가지고 재갈공명을 초빙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힘으로는 이 나라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오나라의 성권에 누입니까? 뭐 이렇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힘을 빌리고 또 그 힘을 뒤에 방어선으로 깔아두고. 근데 내가 국민의힘에 보면은 전부 지금 장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충직하고 그 뭐 이렇게 우직하고 그분 분명히 인정하죠. 삼국지를 통해서 장비 같은 사람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덤비죠. 뭐 정의를 위해서는 그냥 나는 죽어도 좋다 언제든지. 멋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자리가 푸주간에서 예전에 고기 잡던 그런 돼지 잡던 그런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나라를 이끌고 한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이끌어 나가려면은 전략적인 시각이 있어야죠. 유비란 사람이 간우보다 글을 많이 배웠습니까? 장비보다 힘이 셉니까? 제갈량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유비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할 만큼, 물론 이제 그 소설속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런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그 당원들은 김문수란 사람이 대표가 돼야 지금 그 그냥 이제는 여권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보면 조선 민주당이네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선명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청래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사법고 뭡니까 법사위원장을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았던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부상할 수 있는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사면 보고 하니까 임종수라든가 조국, 김경수 이런 사람 나오면 장동혁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굉장히 아주 책략가고 머리가 좋고 보니까 분석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자유통일당의 구주환,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번에 마지막에 그 뭐 합류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또 이총리.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정말로 쓸만한 사람들이 당내에서 어떤 견제라든가 어떤 잠깐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묻혀 있게 하지 말고 김문수라는 사람이 큰 텐트 아래 앞으로 정말로 장래가 정치인으로서 촉망되는 김민수, 장동혁, 그 다음에 그 지금 밖에서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말하면은 뭐 극으로 몰리고 있는 아주 참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뭐 조은진이라든가 고영주라든가 이런 사람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은 그 국회의원 박이태 그다음에 박상천 이 두 분이 나와서 그 서로 토론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둘이 뭐 서울대 동기인가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얘기가 내가 박이태라는 사람을 지지하든 박상천이라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든 간에 정말로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 했었죠. 이렇게 멋있는 정치인들이 좀 나와가지고 자 정청래 씨 그 뭐 법사위원장 하고 당대표 됐으니까 나름대로 많은 게 이제 뭐 다듬어졌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하고 김문수 씨가 당대표 되면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도 좀 하고 근데 정청래 이 사람이 장동혁이 같은 사람 상대로 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을 놓고 하겠습니까? 조경태라는 사람을 놓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정청래가 자기도 이제 그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대선배인 김문수 씨 정도 돼야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여당도 정청래 씨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뭐 이제 검증이 다 돼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대표가 된다면은 멋있는 정치가 좀 이렇게 국민들이 좀 감탄하고 기대하고 젊은 사람도 꿈과 희망을 가진 그런 정치판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